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증시 사항과 우리 증시를 특징을 통해서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박준호의 투자 전략 황소와 곰입니다. 박준호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집에 그렇습니다. 갈 일이 걱정인데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눈이 내리면 보통 네. 좀 로맨틱해지고 기분이 좋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분에 날씨가 영향을 줄 음,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주식 투자는 눈이 오든 네, 비가 비가 오든 오든. 해가 쨍쨍 비치든 이 심리적 영향을 네. 전혀 안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날씨나 이런 기분에 따라서 네.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을 항상 유지하는 음, 그런 훈련을 네. 이런 눈이 오를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좀 하시면은 네.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그걸 많이 연습을 했는데요. 네. 먼저 미국 증시 사항을 보면서 오늘 시장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특징 보시죠. 오늘 미국 증시 특징입니다. 재정절벽 협상 진행 중인데요. 호재와 악재가 교차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ADP 민간 고용지수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또 연말 소비주 중심으로 한 특징이 눈에 띄었는데요. IT주, 소매 유통주를 중심으로 랠리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상 미국 증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예, 미국 증시의 특징이 네. 어떻게 나오는가가 네.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이 다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하고 항상 체크해가면서 우리 네.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이 중요하고요. 네. 오늘 나온 미국 시장은 역시 경기 지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장의 그 드라이버 역할을 한다는 것을 네. 보여주는 것이 지금 시장 특징이 별로 없었던 하루였다. 네. 그게 바로 경기 지표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절벽 협상도 특별한 진전이 없고 네. 또 특별하게 이상 현상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런 것들이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어떤 메시지를 못 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당연히 관망하고 그냥 지켜보는 그런 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그 와중에 네. 그 연말 소비 산타랠리의 중심에 있는 네. 연말 소비주 쪽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는 것이 네. 이 산타랠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또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네. 미국의 경기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 지표, 고용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택 지표, 고용 지표는 매주 주간으로 나오고 매월 월간으로 나오고 네. 이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시장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이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또는 시장의 드라이버가 되는 지표가 고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고용 지표가 나올 때까지 그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네. 시장은 관망세의 그 밋밋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많고 네. 그 지표를 확인하고 다시 또 방향을 한번 결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네. 지금은 다소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네. 재정절벽 협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그 뉴스가 나오죠. 네. 협상은 매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또 협상에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네. 굿 뉴스로 시장에 나오고 또 조금만 불협화음이 나오면은 네. 또 배드 뉴스로 나오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그 걸림돌들인데 당초 이것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줄 것으로 네. 다소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시장이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흐름도 크게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걸림돌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시장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그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도 그러한 그 정도로 아주 약하게 영향을 받는다. 네. 그렇게 시장을 지금 체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증시도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 장을 흔들었던 마켓 드라이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정 절벽도 아니고 또 고용 지표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닐 텐데 도대체 예. 오늘 우리 장을 흔든 마켓 드라이버를 선택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장 종반에는 그 중국 증시 영향을 받았지만요. 네. 그 전체 흐름은 가장 중심에 있는 근본 그 지표는 저는 금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왜 금이냐 이걸 차트를 한번 보시고 네. 일단 금 가격이 그 최근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은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이제 그 상승 추세를 갈 것이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광범하게 증가하고 있다. 네. 그것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지폐를 많이 발행하고 금은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네네. 실질 화폐 역할을 하는 금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제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안전자산이 좀 수급이 몰리면은 금값이 단기 급등하고 네네. 안전자산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빠져나가면은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그 흐름을 이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금 가격이 많이 조정을 했고 네. 오늘 또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했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도피해 있다가 그 금의 돈이 네. 이 돈들이 이제 달러를 뭐 대표적인 이제 돈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주식시장을 연말에 별로 위험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위험하다면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금이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올라갈 텐데 네. 오히려 금 가격이 지금 슬슬 떨어집니다. 네네. 이것은 그 안전자산 도피처에서 슬슬 빠져나가서 주식시장으로 야금야금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금이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 연말 산타랠리의 위험 요소 또는 장애물로 지금 별로 의식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걸 의식한다면은 불안해서 금값이 올라가겠죠. 돈이 맞습니다. 이쪽으로 몰려서.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이 하락하고 안정세를 보인다는 것은 네. 바로 주식시장의 연말 랠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네. 이것은 이제 헤지펀드의 그 영리한 자금들이 움직이는 현상인데 네. 결국은 투기 자금이 위주인 그 헤지펀드들이 연말에 대한 그 세계 증시 랠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네. 그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유입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네. 우리 국내 시장 주식 시장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영리한 자금들이 움직인다면은 그 사람들의 흐름이 네.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앞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금의 흐름으로 우리 시장의 그 연말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네. 우리가 전망이. 한번 캐싱을 해볼 수 있는 네. 하나의 그런 선행 지표다. 그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금 가격을 통해서 우리의 시장 전망을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의 가장 뜨거웠던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뜨거웠던 증권 바로 현대백화점주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선정이 됐을까요? 예, 오늘 현대백화점이 네. 아주 급반등을 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백화점은 올겨울 한파로 인해서 네. 백화점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네. 기대감으로 먼저 선행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조정을 했죠. 네. 멈칫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주 상당히 급반등을 네. 하는군요. 그래서 이 현대백화점의 급반등은 역시 그 산타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는 매수세가 많다. 조그마한 네. 그 총매만 있으면은 네. 급히 지금 유입된다는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산타랠리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종목으로 네네.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그 사실상 올해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이 크게 그 나빠지면서 네. 경제 성장이
작년에 뭐 4, 5%에서 원래 뭐 3% 지금 2% 위태위태하게 지금 아주 급속히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아주 급속히 줄어들었고 네. 그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가 음. 이제 올겨울이 한파의 영향 때문에 백화점의 의류 매출이 늘어나고 네. 이러면서 11월 달 매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늘었죠. 네. 예,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좀 반등을 했는데 음.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멈칫하고 있었는데 네. 이것이 오늘 아주 상당히 급반등을 하는 것은 그 선침해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연말 랠리의 하나의 대표 종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네. 연말에는 보통 백화점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요. 네. 그래서 백화점 소비도 지금 그 경제가 워낙 위축돼 가지고 네. 소비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날씨가 하도 추우니까 이제 뭐 그래도 이 백화점에 대한 매출이 슬슬 늘어나서 11월 달에 좋았다 이렇게 네.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라면 12월도 지금 오늘 눈도 굉장히 많이 내렸고 네. 12월 날씨도 굉장히 춥다면은 뭐 11월보다 12월 매출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좋아질 것이다. 예상이 네. 되고 그러한 흐름이 지금 현대백화점에 작용을 했다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12월 실적은 아직 뭐 안 네. 나왔고 아직까지 뭐 한참 시간 있어야 나오지만 음. 예상이 미리 반영을 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이 백화점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도 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금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이 연말 랠리가 글로벌 증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네.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갈 수가 있다면은 네. 역시 연말 소비 대표주들이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 미리 그 분위기로 이제 먼저 갈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 상당히 하나의 그 선행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백화점이 움직인다면 네. 또 백화점에서 뭘 많이 팔기 때문에 움직이느냐? 아무래도 의류가 의류가 아닐까요? 가장 네. 중요한 그 전체 매출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백화점뿐 아니고 그 소매유통 관련주 전반적으로 확산될 그러한 가능성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LG 패션이라든가 뭐 한섬이라든가 네네. 이런 그 의류 대표주들 네. 그런 것들도 후행해서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 현대백화점의 물론 백화점 3사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그 파급 효과가 미치는 그런 그 섹터에서 우리가 네.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주 강하게 네. 뭐 현대백화점 5% 움직이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섬유의복 관련주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좀 예. 체크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증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특징을 정해보면서 내일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 지수가 3% 가까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대형 경기주의 랠리가 돋보였습니다. 또 중국 관련 산업 경기주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눈에 띄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주, 자동차, 화학, 해외 건설과 비철금속주들이 줄줄이 상승했고 중국 내수 소비주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정리 특징 정리해봤는데요. 이런 중국 상하이 지수가 도대체 왜 3%나 가까이 급반등한 이유가 뭔가요? 예, 지금 우리 증시가 후반에 갈수록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중국 상하이 증시 급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사실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방어주가 좀 강했고 오히려 대형 경기주들이 약세의 흐름을 보였는데 네. 후반에 들어갈수록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상하이 증시가 지금 3% 가까이 급반등을 해서 2,000포인트를 회복을 했는데요. 사실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이걸 해석을 두고 지금 뭐 구구절절하게 네, 많은 뭐 이것저것 의견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정확한 원인이 아니고 네.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해석을 붙이다 보니까 네. 뭐 지금 중국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지금 경기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네. 작용하고 있는 아무래도 그런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석을 다는데 네. 주가 상승에는 뭐 반드시 이유를 달아야 되니까 지금 다는 모습이고 사실상은 분명치 않다. 뭐 어쨌든 객관적으로 우리가 개칭할 수 있는 거는 낙폭 과대에 의한 자금 유입이다. 네. 지금 월가 펀드 매니저들 동향을 보면은 네. 중국 ETF를 자금을 많이 유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에 선침해 자금이 야금야금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 강하게 들어갔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지금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공급 물량 과다로 인해서 네. 지금 역으로 이게 디카플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지금 아마 저가 매수 기회로 네.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자금이 들어가서 지금 중국 증시가 반등한다는 것은 외국 자금이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를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네. 뭐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대형 경기주 특히 중국 관련 경기주들이 장 후반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네. 이것은 오늘 하루짜리라기보다는 상당히 선행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그동안에 사실 중국 경기 관련주 쪽으로 조금씩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멈칫멈칫하다가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흐름이 오늘 조금 감지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12월 5일 오늘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의 기업은 바로 풍산이 선정됐습니다. 소장님, 왜 풍산인가요, 하필? 예, 풍산이 구리 관련주입니다. 네. 풍산의 주사업이 방위산업 탄약 만드는 회사죠. 네. 탄알이 전부 다 구리로 만들죠. 네. 그래서 또 탄알뿐 아니고 이게 전투 장비에 들어가는 구리 네. 부속품들을 또 많이 만드는 방위산업 업체인데 네. 이 회사는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구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재고에서 이익이 나고 그 비싼 가격으로 팔게 되면 네. 제품 만들어서 파니까 이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방위산업의 매출은 4분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 업체들은 대개 국방 예산이 4분기에 이제 집행되기 때문에 네. 그때 전부 다 매출 인식이 대부분 다 되고 4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은 계절적인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이 풍산에 대한 긍정적인 하나의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오르고.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갔는데 네. 이 풍산의 가격은 주가는 사실상 구리 가격에 연동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이 주가는 당연히 같이 실적이 오르고요. 좋을지가 네. 예상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오늘 이 중국 증시가 급반등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만 네.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구리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국은 철강을 비롯한 구리 산업지 원자재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네. 철강은 국내에서 워낙 제철소를 많이 만들어서 공급 과잉이 돼 있지만 네. 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되면은 내년도에 구리 수요가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 상품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실적에 반영되면은 당연히 연말 실적이 네. 좋아지고 방위산업 매출도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오히려 풍산이 아직까지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게 네.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대비 PR 10배 수준 네. 상당히 저평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을 지금
관심 있게 볼 타임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풍산을 한번 봤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가 대단한데 이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 저가 매수 기회라면 계속해서 이제 지금 사서 계속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지금 PER 수준으로 따져서 PER 10배라는 것은 내년도 실적이 좋아지면은 PER이 네. 8배로 떨어지고 네. 이것이 그 회사의 적정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중국 상하이 지수도 못 갔기 때문이고 네. 또 구리 가격도 반등하다가 우려 때문에 더 밀리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회사 주가가 못 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해소가 된다면은 네. 아주 빠르게 가치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을 통해서 투자 매력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내일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예, 내일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은 네. 지금 가장 걸림돌을 걱정하고 있는 연말에 대해서 재정절벽 이슈죠. 재정절벽 이슈가 가로막고 있지만 세계 정시로 보면은 이게 큰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야금야금 연말 내리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연말 내리는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중국 증시 급반등으로 한참 한 번 더 보태주지 않는가. 그래서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같이 상승 작용을 한다면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연말 랠리에 대한 대응은 못 가고 있는 산업 경기주, 중국 관련 산업 경기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저가 밀수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자동차, 화학, 해외 건설, 금속 관련주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박준호와 함께 하십시오.